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드는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39화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저희 기억나세요? 바로 제 기억으로는 네. 얼마 전에 네. 벌써 2023년이네요 이랬는데 네. 그니까 벌써 거의 반이 네. 끝나갑니다. 반 가까이. 네. 이제 6월이 끝나야 뭐 반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더 깜짝 놀라는 거는 네. 다친 지 한 달 반이 벌써 지났어요. 네. 그 수술한 지가 한 달 반이 지난. 네. 네. 그래서 그쵸. 다친 걸로만 따지면 벌써 한 두 네, 달 그쵸. 반 정도. 3월 하순에 다쳤으니까. 네. 너무 빠르다. 제가 좀 자랑하자면은 아니 그니까 다리가 사실 이런 표현을 네. 다리에다가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난주에 비해서 뭔가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방금 꺾고 와가지고 네. 기분이 오늘 제가 많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네. 제 스스로는 만족이 안 되지만. 아직 만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꺾이지가 않거든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긴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꺾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아파.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 들은 게 어디를 마사지 해주면 나는 좀 더 편할 거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무릎 안쪽 있잖아요. 네. 여기가 굳어 있어가지고 꺾어 주시거나 할 때 더 아프더라고요. 여기 풀고 하면은 좀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내측인대라고 해야 네. 될까 저기를. 여튼 예. 마사지 많이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무릎도 많이 만져주고. 네, 그랬습니다. 그렇고 또 오늘 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아침에 맞죠? 저 강제 미라클 모닝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거든요. 네. 이걸. 근데 저는 일단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차피 진집 안 되겠구나. 예. 저는 그냥 우리나라 휴전 국가 맞네라는 걸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던 게 제가 자연스럽게 약간 제 근황 토크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제가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원래 어제 하려던 녹음 오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밤새 막 열이 나고 막 오한이 있어가지고 끙끙 앓다가 막 겨우 잠들었는데 잠깐 눈 감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막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간 해바라기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 막 딱 폰을 봤는데 서울시에서 뭐 갑자기 비상경보. 근데 진짜 이게 진지하게 뭐 이거는 뭐 훈련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고 대피 준비하라고 아예 그게 메시지가 왔었잖아요. 대피하라고 왔죠, 준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근데 역시 우리나라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의 노예다. 맞아요. 저 그거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네이버를 들어가고요. 저도 사실 방금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네. 보자마자 네이버 들어갔는데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심각해진 거예요. 와 이거는 뭔가 심각한데 하면서 그래서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네. 그때 다음은 들어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뭐 북한에서 네. 뭘 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왱 울리자마자 창문 밖으로 이렇게 막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대피하라고 막 방송이 막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평소에는 그런 방송 체계가 갇혀져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자, 이런 휴전국 국가구나라는 걸 느끼는 한편으로 방송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집 앞쪽으로 이렇게 큰 사거리 있잖아요. 네. 있는데 차들이 너무 평소처럼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전쟁 나는 것보다 출근이 중요하지. 출근이 더 중요하지. 저도 출근하면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진짜 터졌으면은 또 뭔가 오겠지. 생각하면서, 근데 회사에서 왜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이 안 오지? 이러고 있었다가, 오발령이라고 왔을 때는, 뭐 좀 당황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거 오발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는 그냥 잡다한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갑론을박이 좀 많잖아요. 이제, 멍청한 짓이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잘했다 생각합니다. 저도, 네. 당연히 그거는, 했어야 된다. 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안일하게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진짜로 여기에 뭐 낙하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받을 지탄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오히려 혼란을 일으켰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알고 보니까 처음에 지시하는 쪽에서부터 말을 잘못했더만, 그냥 말을
이상하게 표현해갖고 네, 뭐 무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그러니까 이참에 약간 뭔가 경각심.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뭐 괜찮은. 네, 이 와중에 또 중국은 우리나라에 알죠? 4대 불가조침 이렇게 보낸 거. 걔네 또 왜 그런데요? 일단 걔네 그 뭐냐면 중국의 그 원차이나 뭐냐 그 대만인가 걔네? 대만 맞죠? 문제가 있는 게 밑에. 네. 문제 간섭하지 말라. 네. 일본이랑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네 뭐 시진핑 한국 안 올 거다. 뭐 경제적인 협력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참 진짜 니네 나라나 간수 잘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제발 대국적으로. 걔네 중국이라서 땅은 큰데 워낙 사람들이 소심해갖고. 그러게요. 뭐 여튼 그런 또 중요한 상황이 하나가 있었네요 오늘 그죠? 네. 뭐 그 외에는 잘 어떻게 또 지내신 거 있나요? 그 외에는 뭐 잘 놀았습니다. 사실 지난 대체공휴일 때문에 3일 연휴가 있었잖아요. 잘 놀았더만. 네, 진짜 잘 놀았습니다. 네. 뭐 야간 산행도 하고 부러웠어요. 공연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쉬다가 부러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네 혼자는 아니지만 집에 잘 있었습니다. 네. 여튼 뭐 오랜만에 잠깐만 댓글 달린 건가요? 네 여기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읽어볼까요 댓글? 네. 네. 죽어도 피켓놀님께서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님 뭐야 이거? 급하게 쓰셨나요? 네, 그러게. 인사드립니다. 이번 에어컨 리그는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네요. 예상치 못한 연쇄 이동과 그에 따른 준척급들의 이동. 정말 역대급 충격인 것 같습니다. 아마 KBL 오프 시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FA쯤 제 소식을 전하자면 주픽 2가 탄생했습니다. FA급 소식인가요? 주픽 2와 함께 베라를 들을 때까지 해주실 거죠? 르브론이 아들과 뛰는 시 꿈인 것처럼. 꿈인 것처럼. 네. 내 꿈은 너야 베라야. 잠깐만 이 말인즉슨 이세가 생겼다는 이야기인가요? 차단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오, 청취자 중에서 이런 또 새 생명의 탄생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뭔가 되게 5월다운 소식이네요 뭔가. 그러게요. 가정의 달에 네. 네 가정의 달에 이러면 5월달에 이제 새 생명이 들어섰으면은 한 10개월 뒤니까 네. 내년 봄쯤 또 네. 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반갑네. 부디 행복한 가정 잘 유지하시길. 저는 언제 네. 저는 포기했어요. 그 포기는 아시죠? 김장할 때나 세는 거라고. 저는 그러면은 기법했습니다. 네. 진심으로. 여튼 네. 오늘 239화 또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네. 첫 번째 크블톡톡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제가 먼저 할게요. 네. 회장님, 우리 회장님. 네. 리얼 회장님. 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드러나니까. 네. 그 약간 상반되는 두 회장의 어떤 행보와 네.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 이제 녹음 시점 기준으로 오늘 있었던 KBL 제28기 제5차 임시총회 및 제5차 이사회 소식을 간략하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SK나이츠가 신임 구단주로 최태원 회장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오늘 보도였죠. 네. 2022-23 시즌 종료 후에 이제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구단주 변경 요청이 있었고 네. 또 KBL이 31일 오늘이죠. 열린 KBL 임시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시즌 잠실 학생체육관에 찾아서 직관하고 또 선수 훈련 시설이라든지 경기장 환경 개선을 직접 챙기는데 평소에도 이제 SK 농구단에 많은 관심이랑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농구 빠인 걸로 알려져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미국에서 유학했을 당시에 NBA 직관 엄청 다녔다 뭐 이런 그 사담을 이렇게 어디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특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오프 시즌에 오세근 선수를 영입했던 게 이게 하나의 행보였다. 네,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직접 이제 사실상 SK그룹의 총수가 전면에 나서면서 이제 서울 SK 행보가 한층 더 공격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원래도 KCC와 함께 거의 약간 쌍두마차였잖아요. 이 KBL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머니클럽이라 이런 그쵸. 빅클럽. 리딩 클럽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더욱더 뭐 이게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상반되는 네. 또 다른 회장님이 있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회장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양 대의원 스포츠단의 구단 자격 심의가 한 번 더 유예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쳤죠 진짜.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야? 그러게요. 이거 약간 그 누가 비유하기로 그렇다고 막 그 저희 뭐 보고 자료 같은 거 쓸 때 언더바 최종, 진짜 최종, 최최종 약간 이렇게 지금 15일씩 유예해가지고 결국에는 시즌 개막 전까지 또 끌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사회 때 대의원 스포츠 이사회가 이제 내용을 제출했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와 연구유지 협약서를 하고 있고 네. 체불 연봉 해소 방안을 만들어냈고 또 새로운 네이밍 스폰서 후보 기업과 협상 중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예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제일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제 네이밍 스폰서가 누구냐 그러니까 궁금할 텐데 지금 후보로는 이제 B&K 이게 아마 그래서 부산이랑 연결되는 네. 거죠. 그리고 넥센 그리고 르노 자동차 네.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혀가 꼬이네요. 부산을 이제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좀 물망에 올라 있고. 뭐 여기 그쵸. 여기 지금 거론된 기업들이 다 부산에 이 약간 소재지가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B&K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B&K도 저희가 저번에 여자 농구 좀 많이 이야기할 때도 네. 얘기했었지만 그 구단이 은행 자체에서 좀 약간 농구에 관심이 있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특히 KT 소니붐. 부산 KT의 손익붐이 연고지 이전을 하면서 약간 그거에 대한 갈증으로 이제 여자 농구를 끌어왔었는데 네. 아마 그걸 좀 더 이제 진짜 부산하면 농구다 약간 이걸 또 만들려고 물론 야구도 있지만 네.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넥센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긴 합니다 현재로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이제 6월 15일까지 이행 못할 경우 이제 6월 16일 오전 7시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대의원 스포츠의 구단 자격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 이거 보면서 이 오전 7시 네. 이 얼마나 배려 없는 시간입니까? KBL 직원들은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뭐 아마 그거겠죠. 그 총회에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이제 전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오찬이다. 짜장면 드시면서 하려나? 아침에 본도시락. 본도시락 요즘 진짜 거짓말하고 5일 내내 먹고 있습니다. 주중에. 진짜 최악이에요. 여튼 이렇게 또 이제 그냥 보름 시간만 괜히 끄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점점 여기 선수단이 불쌍합니다. 그쵸? 네. 여튼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이사회 소식 갈무리하면서 다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다 국제대회. 오랜만에 네. 우리나라가 그 지난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윈도우 몇이었지? 그게 몇 차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출전을 포기를 하면서 코로나 규정 때문에 그래서 국제대회를 한동안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국가대표 엔트리를 확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4일 추일승 감독, 이훈재 코치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는 올림픽 사전 예선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강화훈련 대상자 16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16명 명단을 차례대로 좀 읊어드리면은 김선영, 오세근, 허훈, 송교창, 이정현, 전상현, 이우석, 박지훈, 문성곤, 하윤기, 라거나, 이승현, 김종규, 양재민, 이대헌, 문정현 네. 선수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죠. 제가 알기로 여기 예비 엔트리에는 또 이현중 선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그때 궁금한 게 사전 예선이라고 말하는 게 올림픽 사전 예선이라는 게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이거 완전 그거 있죠. 월드컵으로 치면은 각 지역 예선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순위 떨어졌던 애들. 한번 여기서 하고 지역 예선으로 올라오고. 점 5장 이런 애들끼리 이렇게 붙이는 플레이오프 같은 느낌 있잖아요. 거기 이제 쩌리 오브 쩌리 중에서 너네 그쵸. 한번 쩌리짱을 한번 가려봐라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슬픕니다. 네. 사실 이마저도 국제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는 정도의. 에이, 설마. 아니야. 여기 있는 나라들도 녹록지 않은 국가들이라서. 아마 실질적인 포커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맞춰져 있겠죠, 아무래도. 네. 어떤 나라들이 나올지. 농구 올림픽 사전 예선.
아, 나와있지가 않구나. 그 바로 밑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점볼. 보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뭐야. 아, 요새 이런 게 좀 이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로봇입니다. 뭐, 로봇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인증 안 하고. 아, 이게 요즘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그거잖아요. 그, 캡차. 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요새 좀 이렇습니다. 또 그러려나? 아, 여기 있다. 네. 일단 아시아에는 대한민국이 있고요. 아, 아니네. 바레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바레인이 한때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화 선수를 엄청 오일머니로 하면서 강했었죠, 그때도. 그때가 아마 그 2006 도하 아시안 게임 막기 약간 이 맞아요. 세대 전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대학생. 되기 전. 네. 그쯤에. 전후. 였고, 이제, 근데 보세요. 저게 사전 예선해가지고 저게 아시아에서 몇 장 이게 아니고 저 전체 나라, 여기서 뚫으면은 아프리카에 누구랑 붙고 누구랑 붙고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아, 그렇구나. 네. 잠깐만요. 볼게요, 한번. 네. 사전에서 아프리카 8개국, 아메리카 8개국, 아시아 8개국, 유럽 16개국이 출전하는데 이 중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1위 팀과 유럽 1, 2위 팀 총 9개국이 올림픽 최종 예선에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예선으로 가기 위한 네, 빡세네. 일단 1등을 해야 되네. 무조건 최종 예선이라도 비벼보려면 1등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네. 네. 그거라도 이렇게 해야 국제 경쟁력을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굉장히 치열하겠고. 네. 일단 대표팀 일정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6월 22일 날 네. 진천 선수촌에 이제 소집돼 갖고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7월에는 일본과의 평가전을 통해서 올림픽 사전 예선이랑 한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최종 12명 이제 선발할 예정이고요. 파리 올림픽 사전 예선은 이제 다가오는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이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사전 예선 중계를 스포티비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맞다. 이거 그냥 좀 더 얘기해도. 예, 말씀하세요. KBL 발전 방향 뭐 이런 거. 예. 저 요즘 드는 생각이 우리가 KBL 지금 중계사가 어디죠? 스포티비죠. 저는 그냥 스포티비 버리고 네. 쿠플로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K리그처럼. 네. 쿠플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저는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티비 자체를 제가 구독 안 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스포티비가 진짜 저는 치사하다고 느끼는 게 채널이 다 있으면서 TV에서 하는 거는 정작 야구밖에 안 보여주니까. 이거 가입돼 있나요? 스포티비? 전 스포티비 나우를 쓰고 있죠, 지금. 그쵸. 앱으로. 그러니까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 쿠플로 누구나 솔직히 말해서 요즘 로켓 배송 많이 하잖아요. 누구나 가입돼 있는 좀 그런 데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쿠팡이 진짜 머리가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쿠플로 연결해갖고 하는 게 그리고 뒤 나름 아시겠지만 여러분 쿠플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안에서 엄청 다양한 스포츠를 다 보여줘요. 미식 축구라든지 아이스하키라든지 심지어 올림픽 같은 것도 다 농구 같은 여자 농구 다 보여줬었고 다만 이제 중계권은 없으니까 리그를 못 보여주지만 좀 저는 그래서 차라리 황금 시간대 뭐 이런 거 쫓긴다 할 바에는 쿠플로 아예 확 넘어가 버리는 게 스포티비 나와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쿠플에서 그게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요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마. 있겠죠, 돈도. 우리가 그렇게 써주는데 쿠팡 없이 못 살아요. 여튼 요렇게 네. 이제 오랜만에 국제대회 엔트리가 확정됐다는 소식까지 한번 들려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NBA 위클리 뉴스 탑 3입니다. 이 제목 신박했습니다. 네. 의사 대신 간호사가 투입됐습니다. 네, 닉널스가 이제 닥터 리버스 감독을 이제 대체해갖고 닥 리버스 감독을 대체해서 이제 닉널스 감독이 필라델피아의 신인 감독으로 부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ESPN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30일 어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날
필라델피아가 새로운 감독으로 닉 널스를 선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닉 널스는 토론토 랩터스를 이끌다가 넘어오게 된 거죠. 넘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끄는 과정에서 엔비드에게 좌절을 안겨줬죠. 그 역대급 사진 중에 하나. 그 통통통 그 장면을 만들어낸 네. 감독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고배를 한번 매겼는데 네. 이번 계약은 어쨌든 닉 널스가 엔비드를 진짜 내가 지도하고 싶다라는 열망에 의해서 이제 모리 사장이랑 과거 인연으로 컨택이 되고 네. 야 나 엔비드 내가 한번 해줄게. 야, 나 한번 맡겨봐. 하면서 이제 선사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선수도 이제 뭐 사실 피닉스 선수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감독직이 막 공석이 되거나 뭐 계약 기간이 만료를 앞둔 이런 유수의 구단들이 닉 널스에게 관심이 있거나 실제로 오퍼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필라델피아의 품으로 가게 되었고요. 네. 결국 이 팀의 과제는 이제 어쨌든 엔비드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지금 제임스 하든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이제 제임스 하든을 사수를 하고 나야 이제 다음 시즌도 동부 대권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노려봄직한 이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임스 하든이 받을 수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받을 수 있는 맥스랑 타 팀에서 오퍼하는 맥스랑 차이가 얼마 안 난대요. 금액이. 그래서 더 이제 하든이 떠나게 되느냐 마느냐 이제 진짜 만약에 필라델피아에 남아있고 내가 편한 농구를 했다 이번 시즌 엔비드 덕분에 뭐 그러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휴스턴의 그 따뜻함과 밤이 그립다 하면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좀 더 표현을 지금 순화했습니다. 뭔가 하려고 드리블 치려다가 하지만 손짓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과 예. 손길과 그런 게 뭐 하여튼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네. 순간이고요. 또 하나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뉴스인데요. 한 세대가 좀 저무는 듯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반 마이어스 단장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소식이죠. 네. 일단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사인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프로 구단 단장이나 감독도 아니면 선수들 모두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 프로스포츠 업계에서 종사를 하려면은 이 일에 대해 1000%, 100%도 아니고 1000% 진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자기는 이제 2019년도 파이널 우승인가 어쨌든 하고 나서부터 이제 뭐 유망주도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막 이런 문제가 키우면서 이제 또 왕조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막 놓이면서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2019는 토론토가 우승을 했죠. 예. 그럼 그때부터네요. 그때 어쨌든 실패하고 이제 내가 투트랙으로 유망주 육성이랑 왕조 유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뭐 여러 갈등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려진 거에 따르면 있으면서 자기가 진짜 100% 1000% 이제 이 일에 데디케이트를 못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말했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못하면 이제 스스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는 이제 뭔가를 하는 것은 옳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사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말뜻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쵸? 예. 왜죠? 결국 이제 사실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는 반 마이어스 단장한테 연장 계약을 계속 이렇게 오퍼를 했는데 안 받아줬죠. 계속 거절했고 그 거절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본인이 더 이렇게 더 큰 돈의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이뤄놓은 어떤 이 체제를 이렇게 좀 잘 공고 유지를 하면서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계속 자기가 어떻게 이뤄나가려는 프로세스에 계속 이렇게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이 구단 그쵸. 안에서. 지금 낌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조 레이콥 구단주와 계속 마찰이 뭔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 레이콥 구단주가 지금 반 마이어스 단장의 후임으로 아들인 컥 레이콥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부사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이게 후문이 아니라 팩트예요. 왜냐면 실제로 아마 제가 알기로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시키고 싶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일례로 이제 반 마이어스 단장이 이제 사장직을 겸직을 하게 됐었잖아요. 네. 최근 몇 시즌 동안. 그래서 사장직을 겸직하는 동안에
컥 레이콥이 부사장 자리에, 그리고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가 이제 부사장 자리에 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뭔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어떤 스트럭처 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좀 알력 다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충돌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인터뷰에서 네.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런 게 있었죠. 떠나기 전에 이제 결정하기 전에 커리랑 인터뷰를 했는데 커리가 붙잡질 않았다. 근데 왜 너 왜 안 붙잡냐 물으니까 너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어서 그렇다 라고 대답을 들었다 하고 굉장히 아쉬워했다 하죠, 커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임한다고 발표가 났을 때 이제 케빈 듀란트 한테 연락이 와갖고 수고했다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좀 더 여담으로 저 개인적인 요즘 생각인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싫어하진 않고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유지를 한다기보다 그 왕조를 조금 이어가려면은 심하게 말해서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야 된다면은 그린과 탐슨 중에 탐슨을 내보내야 된다. 이제 저는 아니면 둘 다 내보내거나 조던풀까지 글렌시는 이제 선수단의 어떤 교체 시각에서 본 거고,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구단주의 입김이 점점 구단주가 이 선수단 여기에 개입도가 점점 커지면은 저는 이게 모든 어떤 스포츠단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거의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게 구단주가 여기서 조금 더 발을 더 빼야 되는 건 물론이고, 지금 반 마이어스가 하던 역할을 지금 그 보스턴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예일 수 있는데, 브래드 스티븐스를 결국에는 사장직으로 올려버린 네. 그런 것처럼 스티브 커를 그렇게 해범직하지 않은가? 근데 그렇죠. 그런데 맞죠, 맞는 말인데 네. 내가 봤을 때 스티브 커가 올라가기 싶할지는 모르겠고, 그럴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땅한 대안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서 감독직에 좀 애매한데 아마 좀 길어져도 상관없나요? 네. 제가 어디서 들었었던 건데 제가 알기로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약간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해요. 디즈니 같은 플랫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농구는 농구 쪽인 거고,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쪽에도 뭔가를 하고 싶고 막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장 개입이 심해지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뉴스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뉴스가 굉장히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한때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르셀로나가 라마시아를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그 라마시아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유망주들이 못 올라오고 있다. 그쵸. 밑에 세대가 이렇게 바로가 화수분처럼 착착착착 채워져야 되는데 농구 시스템이 그렇지는 못한. 농구라는 리그 시스템 자체가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사실. 전국 단위의 드래프트고. 사실 그게 되려면은 어떤 로컬 약간 맞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튼 요렇게 또 골든스테이트 소식 한번 들려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플랍 멈춰! NBA에서 이제 플랍에 대한 인게임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일단 플레이 과정에서 플랍이 확인될 시 수비팀의 자유투를 부여해갖고 테크니컬 파울이죠. 네. 부여해갖고 자유투를 주는다고 하는데, 경기 중 두 번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게 되면 퇴장이 되기에 이제 자유투를 내주면서 1점을 더 할기를 주는 것보다 퇴장의 여지를 안겨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죠,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근데 단순 1점을 내주는 것 자체가 크게 작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판정에 항의하다 파울이 이제 정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플랍으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서 퇴장당한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 역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선수가 떠오르는데. 그쵸. 네. 그냥 옛날로 내려가자면 커진스 같은. 네. 그래서 이제 대개 NBA는 이제 규정 적용을 위해서 한 2년 정도 이상 시간을 갖고 준비하지만 이번에 다가오는 썸머리그부터 재빠르게. 네.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플랍은 사후징계 개념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플레이 타임 바로 그냥
저거 플랍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저도 찬성. 저걸 플랍까지 저걸 볼 시간이 있을까 심판들이? 그러니까 반대파 구시구나. 저도 이거 플랍은 그냥 그래서 KBL이 되게 좋은 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라운드별로 플랍 정리해가지고 그쵸?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플랍은 사후의 영역이지 인게임 글쎄요. 저는 NBA가 특히 아담 실버가 총재가 굉장히 추구하는 그 스피디한 농구에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좀 반대입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플랍은 그리고 심판이 그럴 수 있어. 쟤 재수가 없네 오늘 나한테 항의 많이 하네. 한번 부딪혔는데 진짜 세게 예를 들어 부딪혀서 날아갔어. 근데 플랍이야도 해갖고 바로 퇴장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남발이 될 가능성이 이게 만약 플랍 2번 하면 퇴장? 좀 저는 네. 아니 플랍은 물론 지양이 돼야 되지만 그리고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심판들은 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콜을 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선수들 항의 같은 거 심하지 않으면 좀 들어주잖아요. 근데 NBA는 어떤 심판들은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공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파워로 닿아서 흐름이 끊겼어. 그리고 이제 내가 공 갖고 있을 때 줘야 되잖아. 줘야 되는데 조금 세게 줬다고 테크니컬 주기도 하거든요. 뭐 최악의 경우 팀덩컨 같은 경우 앉아있다가 웃었다고 팀 동료랑 얘기하다가 웃었다고 이제 테크니컬 받고 퇴장당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플라브까지 하면은 더 쉽게 테크니컬이 남발된다. 그리고 플랍인 거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속 리뷰를 할 거야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좀 경기가 스피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KBL에서 지금 빨리 제안서 쓰십시오. NBA에다가. KBL 룰이라고. 모르지 않을까요? 이걸 알면은 저렇게 대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경기에서 발전을 위해서. 네. 인게임의 발전을 위한 이제, 뭐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담 실버 총재가 어떤 선수? 폴 조지 팟캐스트인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네들 이제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한 농구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90년대처럼 너무 격투기 같은 그런 농구는 안 되지만, 그런 분위기였으면 지금 스테픈 커리도 부상으로 다 나갔다. 이미 스타가 못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 너무 소프트해진 건 맞고, 우리도 다시 이제 하드한 농구로, 물론 그때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파이널에서,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사실. 그래서 조금 더 마이애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네. 이제 이스턴 컨퍼런스 파이널. 네.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글래시가 가까이 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3대 0이었잖아, 시리즈 전적이. 제가 그때 너무 시끄러웠네. 네. 제가 얘기했죠, 그때. 승이. 네. 진짜 드라마다. 네. 진짜 드라마를 쓸 뻔했으나, 문턱에서 좌절한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목을 오늘 서로 다른 기적을 꿈꾼 두 팀이라고 표현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거의 이게, 보스턴은 진짜 역사상 최초의 일을 도전을 하는 거였고, 마이애미 히트 같은 경우에도 8번 시드로 올라와가지고 U2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 U2가 맞는 걸로 같은데 4호차전부터 이제 간단하게 통으로 묶어서 리뷰를 할게요. 4호차전 같은 경우는 일단 보스턴이 진짜 이제 배가 끝에 몰리면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제 의지, 마인드셋이 굉장히 잘 됐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뭐였냐면은 지미 버틀러를 묶자. 사실 이제 4차전 같은 경우 지미 버틀러가 이제 거의 30점 가까이 29득점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미 버틀러 자체가 그 이전에 보여줬던 1, 2, 3차전에서 보여줬던 역할을 못하게 틀어막았다는 게 굉장히 컸다. 특히나 지금 제가 그 주요 선수 스코어보드 막 이런 거 올려놓는 거에 보면은 안 보이는 선수가 한 명이 있죠. 베마데바요 선수가 뭐 리바운드를 뭐 몇 개를 건졌다 이런 거라도 지금 써있어야 되는데 이게 억제를 당하게 되죠. 그쵸. 이제 피켓롤 플레이 같은 거를 막자가 되면서
그리고 특히 뭐였냐면, 맞아요. 일단, 먼저, 지미 버틀러부터 끝낼게요. 지미 버틀러의 매치업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부터, 4차전 때부터 이제, 제이슨 테이텀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사이즈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우위를 갖고 가고, 팔 길이가 더 길잖아요. 테이텀 같은 경우. 우위를 가져가고 하면서, 어쨌든 억제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베마데바이오를 더 끌어내고, 리바운드를 못하게 막으면서, 골밑을 좀 더 약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는 골밑 득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때. 3, 4차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리고 그러면서 3점이 터졌다. 드디어. 네, 드디어 터지면서 이제 사실상 4차전, 5차전은 가비 게임을 끝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 5차전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이제 그 전율의 6차전. 저 굉장히 짜증났어요. 아니, 왜냐면은, 네. 6차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렇게 보다 말았다 좀 했었는데, 네. 처음에 보스턴이 리드를 계속 갖고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약간 이런 거지. 우리는 이미 거의 이겼어. 한 99% 이겼어, 우리는. 근데 너네한테 계속 빌미를 줄게. 약간 7.7금 같은 느낌이구나. 그러다가 실제로 그래서 막판에 보면은 역전을 나가죠. 저기 마이애미가 12대3 런이었나? 뭐 그렇게 했잖아요. 4쿼터 중후반쯤 되면. 그게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스턴 애들은 약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들이지만 약간 해이해졌지. 우리 이길 수 있다. 우리 파이널 갈 수 있어. 와, 7차전 갔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약간 해이해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미 버틀러가 그리고 진짜 너무 무서운 게 게이브 비센트랑 케일런 마틴이 너무 잘해줬어요. 칼 라우리가 사실 이 내내 진짜 똥을 쌌거든요. 4, 5, 6차전? 똥을 쌌지만 어쨌든 케일런 마틴이랑 게이브 비센트가 너무 잘해주면서 외곽 자원들이 터져주니까 특히 게이브 비센트 제가 골든스테이트 월리어스면은 조던폴 팝니다. 트레이드 하자 이러면서 게이브 비센트랑 뭐 몇 개 줄게 막 이렇게 해갖고 특히나 이제 5차전에 보면은 이제 게이브 비센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거였는데 이제 6차전 되니까 확실히 이게 색깔이 하나가 더 입혀지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맞다 그 얘기했잖아요. 보스턴이 거의 다 이긴 경기를 이렇게 따라와봐 하면서 비밀 깰 수 있다고 그때 따라오게 만들어준 선수가 이제 화이트 까먹었다. 잠깐만. 화이트 스미스 맞아요. 화이트 사이드가 생각나가지고 화이트 스미스가 엄청나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자원을 우리가 발굴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무대에 처음 나와서 이제 전혀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원석을 찾았죠.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좀 많이 따라잡힙니다. 그게 7차전까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6차전의 마지막에 가장 멋진 장면은 이제 3초가 남은 상황에서 3초 남은 상황에서 인바운드 패스를 마커스 스마트한테 줬는데 턴어라운드 석점 실패 한 거를 이제 0.1초 만에 탭인으로 딱 해갖고 버저비터를 극적으로 성공시킨 이제 데릭 화이트가 이제 영웅이 됐죠. 네. 사실 데릭 화이트가 그날 경기 득점을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계속 이름이 주요 활약 선수로 올라갈 정도였는데 4, 5차전 잘 했는데 이날 경기는 그때만은 못했지만 네. 어쨌든 막판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밝혀지죠. 제일런 브라운이 손이 다쳤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7차전으로 갑니다. 7차전 제가 이날 휴가를 썼어야 돼요. 이날 4, 5, 6차전 할 때 우리 팀장님이 안 계셨거든. 네. 근데 너무 이제 물론 주말 경기도 있었지만 팀장님이 안 계셔서 굉장히 경기를 잘 풀렸는데 팀장님이 계시는 순간 지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이 억지기였어. 지금 패배의 원인을 팀장님으로 돌리는 건가요 지금?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보스턴이 이기고 있는 거야. 네. 시작할 때 봐야 돼? 말아야 돼? 저 이제 알잖아요. 제가 보면 지는 거. 네. 그래서 봐야 돼? 말아야 돼? 봐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다가 혹시 그때 테이텀이 부상을 당했나요? 네. 딱 하는 순간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네. 테이텀이 첫 번째 공격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잖아요. 부상 당한지도 몰랐어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한눈으로 경눈질을 보고 있으니까 몰랐죠.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마크시한테 이기고 있다,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보니까 역전 당했네. 아니야 그때 동점이었어. 15대 15인가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좀 있다 보니까 역전 당했네. 확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각을 잡고 봤어요.
각 잡고 많은데 와 더럽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3점 슛이. 제가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둘 다 이제 이 4, 5, 6차전 같은 거 보면 좀 이제 마이애미보다 보스턴이 세컨 찬스 득점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잃고 있고 3점도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세컨 찬스 리바운드를 못 잡아. 그러면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슛 찬스는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이쪽은 게이브 비세트 미친 새끼가 게이브 비세트 켈러 마틴 미친놈들이 계속 성공시키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칼 라우리까지 3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이 뭐지? 이러고 있는데 예 보스턴이 똥을 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런 브라운이 턴오버를 8개 파이널에서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많은 이제 턴오버를 기록한 선수가 되면서 네. 말아먹었다 라고밖에 얘기를 할 게 없네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7차전에서 비록 이제 졌지만 굉장히 이제 보스턴한테 큰 보약이 됐다 라고 얘기하고 느낀 게 뭐 물론 이제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3차전 끝나고 얘기했을 때 이제 조마졸라 잘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선수단 장악 실패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굉장히 크고 물론 여기서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은 우리가 솔직히 마음먹고 우리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된 한 번 더 각성을 좀 하게 되면서 조마줄라 뭐 이제 마이애미는 얘기 좀 이따 하고 끝났으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어쨌든 보스턴이 끝났으니까 좀 더 얘기하자면은 조마줄라에 대한 이제 계약 보장이 확실해졌고 저는 마줄라를 믿습니다. 3년이었죠 계약이. 네. 보장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확실히 이번에 시즌에서 이제 빵 형이 약간 느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너네 코치진 보강해줄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얘기죠. 수비 코치를 데리고 오겠다는. 그래서 다음 시즌 더 기대된다. 그러려면 지금 선수들을 잘 유지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네. 마이애미는 사실 지금 버틀러에 대한 미담이 너무 많아요. 7차전 끝나고 나왔던 게 뭐 플레이인 토너먼트 시작도 하기 전에 테니스 선수한테 파이널 티켓을 줬다고 하죠. 마이애미에서는. 야 그것도 우리가 혹시 오게 되면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혹시 오게 되면 보러 와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오게 될 때 보러 와. 이 한마디 혹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크잖아요. 이미 자기는 올 걸 알았다. 라는 거뿐만 이제 그런 이제 자신감, 빅픽처도 굉장히 잘 요즘 알려지고 있고 또 그거죠. 이 선수 이제 마이애미가 사실상 지난 시즌인가 보스턴한테 컴파에서 져가지고 떨어졌었잖아요. 그때도 7차전까지 가서 졌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마이애미가 똑같이 우리는 내년에도 이 자리에 똑같이 올 거다. 그때는 우리가 이길 거다 해서 완전 7차전까지 가서 이겼다. 그대로 처절하게 말을 지키는 사나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나이. 그리고 또 마이애미가 대단한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없다 뭐 모르겠지만은 끝나자마자 바로 덴버로 갔다 그랬죠.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휴식을 취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파이널 마이애미 우승 했으면 좋겠다. 하겠다. 네, 한다. 덴버 우승 못한다. 이게 오늘 기사에서도 나왔었지만 보스턴이 잊혀진 명가라고 우리나라 기사에 나왔었잖아요. 레이커스는 그래도 꾸준히 뭐 2000년대, 2010년대 우승을 했지만 보스턴은 못했다. 막 이러면서 사실상 우승팀의 멘탈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 역사 이런 거는 존재한다. 우승해본 놈이 우승한다. 그래서 마이애미? 네. 저도 약간 지금 서사로 봤을 때는 버틀러가 한번 우승을 하면 좋겠네요. 약간 마음이 가는 선수입니다. 약간 그 이전에 있었던 팀들에서는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에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네소타와 필라델피아죠. 꼰대 소리 들으면서 그랬지만 그게 약간 한층 더 뭔가 성숙해지면서 그게 약간 점권 이 얘기가 마냥 막 이렇게 그 멸칭이 아닌 지금은 막 정말 약간 리더로서의 약간 점권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보기가 좋고 그리고 또 마이애미 지금 호재가 하나 있는 게 이제 타일러 헤이로 선수가 3차전 파이널 3차전쯤부터는 합류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악수일 수 있다. 수비에서 수비뿐만 아니라 저는 느끼는 게 약간 그런 거죠. 누굴 저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선수를 저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서울 SK가 최준용 선수가 복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널에서 복귀 안 시켰잖아요. 네.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괜히 들어갔다가 조미료 첨가하다가 망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쓰지 않을까요? 승부처에 이게 이런 슈터는 아니 타일러 히로는 제가 봤을 때 보스턴 마이애미가 4차전 얘는 인게임 엘리미네이션 게임이다 4차전이니까 그러면 그때 나온다. 0대3이면 3차전에서 절대 복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제가 덜로 계속 지난 방송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덩컨 로빈슨 폐물이다. 이제 진짜 막 그렇게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자마자 4차전에서부터 살아나면서 부활했잖아. 실제로 7차전 초반에도 기선을 잡을 때 덩컨 로빈슨의 슛들이 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진짜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이현중 선수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덩컨 로빈슨 말고 다른 루트로 가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얘기했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골든 스테이트 뭐 산타크루즈에서 뛰고 했으니까 골스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마이애미로 가라. 저는 진짜 그게 마이애미가 아니어도 일단 마이애미가 1순위고 스포에스트라 감독 같은 감독 아래로 가라. 어떻게든 선수를 기용해서 써먹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떠오르는 감독이 지금 한 명밖에 없거든요. 포포비치. 근데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감독. 시스템 안에서도 선수들한테 맞는 역할을 계속 잘 알려주고 바꿔주는. 뭐 국내로 치자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감독 유재학 감독 같은. 근데 약간 유재학 감독 하면 포포비치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스포에스트라 감독 같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김승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김승기 감독은 선수한테 그러니까 키워내는 걸 잘하는 거지. 가드를 잘 키워내는 거는 그만큼 볼 핸들링을 많이 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이현중 선수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스포에스트라 도대체 누가 있을까? 뭔가 비견할 만한 감독이 바로 떨어지는 않는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마이애미를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 따뜻한데. 네, 그렇습니다. 나의 재능을 사우스피치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여튼 요렇게 이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파이널 일정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틀 뒤죠. 6월 2일부터 우리 내일 아니에요? 그게 현지 시간 6월 1일. 그래서 6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경기 일정이 저도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냥 필요에 따라 이제 7차전까지 갈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9일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덴버 마이애미면 거의 끝에서 끝. 예. 가는 거니까 여기 있네요. 그쵸. 현지 시간 6월 1일이니까 6월 2일부터. 저희가 방송이 다음 방송이 언제죠? 다음 녹음이 6월 6일. 6일 현충일이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경기를 리뷰해봅시다. 6월 5일 날 있는. 그러니까 각 잡고 한번 리뷰를 해보고. 좋습니다. 네, 옛날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재밌겠다. 다시 좀. 네. 드디어 파이널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6월 13일 날 녹음한다 하면은 4차전까지는 되겠네요. 6월 9일 거를 이제 4차전을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이제 좀 파이널 맞이할 준비를 하겠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은 239화 녹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240화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